도로 위 교통사고 주의 의무에 관해서 알아보는 과실 비율 몇 대 몇으로 함께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좀 과실 비율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지금 역통행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보이죠? A자전거와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직진하고 있는 B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좀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전거가 일방통행을 위반해서 직진했고 자동차도 직진을 한 이 차량의 이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의 과실을 60으로 봤고요. 자동차를 40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실 비율 나오게 된 걸까요? 네, 그 조금 이제 의아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일단 저 일방 통행을 자전거가 이제 위반한 게 분명한데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분명한데 왜 6대4가 나왔을까? 이걸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약간 이 사고 전반 이제 과실 전반에 대해서 조금 전제로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도로에서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것도 사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같은 경우 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상은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니고 차도를 통행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도로교통법상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따질 때 우리가 이제 과실 비율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과실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변호사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이제 요 과실 비율만 따지는 걸로 전문으로 하신 이제 변호사님도 계실 정도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과실은 풀어 얘기하면 누가 더 부주의했냐를 이제 따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도로교통법상 그러니까 도로에서 어떤 고의로 어떤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복 운전, 그러니까 고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먹고 막 운전을 막 해가지고 누구를 뭐 위협한다든지 이거는 부주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저 사람을 위협해야겠다고 이제 고의로 차를 갖고 이제 달려든 건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 법이. 다만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부주의죠. 우리가 다 부주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거의 다 교통사고거든요. 그래서 이 부주의한 거를 방지할 그러니까 과실 책임 이 부주의한 사람한테 일정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주의 의무라는 게 성립이 해야 됩니다. 과실범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법리인데 그래서 이런 또 주의 의무가 성립을 하려면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 이 상황이 그거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한쪽이 그러니까 자전거가 일방통행 법규를 위반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더 주의 의무를 높게 씌울 거냐 네네. 이게 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보다는 사실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전거 탈 땐 좀 이렇게 주변도 둘러보기도 하고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무게도 차량보다 덜 나가기 때문에 설사 부주의해서 뭐 누구랑 사고가 난다고 해도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좀 경미한 부상이나 이런 걸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험도를 고려해 갖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차량에는 굉장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물론 주의해야죠. 당연히 자전거 주의해야 되는데 약간 좀 덜한 경감된 주의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되냐면 일방 네. 통행로에서 진행 방향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상대 차량도 이를 신뢰해서 진행하므로 이를 위반한 A 자전거에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제 주의 의무가 인정되니까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고 비차량에 비해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고 또 자전거는 차량에 비해 상대방에게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한다면 그 차량에게도 일정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도 한 40%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소 이제 자전거에게 좀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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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4 정도로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네.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같이 보면서 좀 더 이 부분 얘기 나눠볼게요.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이번에는 신호기가 이번에도 신호기가 없군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한쪽이 일방통행 교차로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A 자전거와요. 일방통행로를 지금 이번에는 자동차가 역통행하고 있습니다. 역통행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과실 비율이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자동차 과실을 100으로 봤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전제로 설명드렸던 거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경우는 아까 처음 사례랑 이제 반대죠.
자동차가 이제 일방통행 법규를 위반한 이제 중대한 과실도 있을 뿐더러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제 주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뭐 사고가 나면 뭐 통상 경미한 부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이 자전거 타신 분이 상당히 크게 다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전거 타는 분이 일방인 줄 알고 아마 우측만 보고 진입을 하셨을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위험한 자동차를 더군다나 법규까지 위반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자전거한테 이거에 대한 어떤 주의 의무를 좀 부과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뭐 0대 100으로 이제 자동차 일방통행 법규를 위반한 이 자동차에게 100% 과실을 이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실비율 몇 대 몇 사례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도 역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 자전거와 자전거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 자전거 과실을 10, 자동차의 과실을 90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 경우에는 뭐 아까 일방통행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도로 체계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측 통행이 이제 우선하는 그런 이제 도로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좌회전은 이제 신호 받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측 차선을 끼고 움직이는 차마 뭐 자동차나 자전거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좌회전하고 이제 직진하는 상황이 뭐 좌회전이 특별히 법규 위반이 아니라 해도 이 상황에 당연히 우선권은 이제 자전거한테 있는 거거든요. 우측 차선을 타고 있는 자전거. 더군다나 이제 직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제대로 직진을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고 좌회전을 이제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그 좌회전을 주의하면서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B가 그 주의 의무를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위반을 한 거죠. 자전거가 더군다나 자전거 또 저속으로 오는 상황일 텐데 네.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좌회전을 충돌했다. 그럼 자동차 과실이 매우 높은 게 맞고요.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전방 주시 의무나 이런 게 조금 가만히 되기 때문에 10 정도의 과실이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자전거가 10, 자동차가 90으로 나왔습니다. 네네네. 과실 비율 몇 대 몇 사례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시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B차량 그리고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자전거가 충돌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과실 비율이 또 좀 다르게 나왔어요. 앞선 사례보다. 자전거 과실을 40 정도로 보았고 자동차의 과실을 60으로 봐서 자동차 과실이 좀 줄어들었군요. 네네네. 이 경우도 이게 계속 내용들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전 세 번째 상황하고는 이제 자전거하고 차량의 어떤 이 위치가 변동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과실 비율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 의무가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저속이고 무게도 가볍고 사람이 많이 부딪혀 다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전거 같은 경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규 위반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전거도 이제 제대로 뭐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했던 어떤 비보호던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더 이제 주의 의미가 높은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요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는 이제 우측 차로를 타고 제대로 직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 워낙 저속이기 때문에 저기서 좌회전하는 자전거가 설사 좀 잘못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자동차가 오히려 충분히 자전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자동차를 피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직진하는 방향에서 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고 이것도 못 피했다.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이제 6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고 자전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좌측 통상적인 운행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40 정도의 과실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도로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실 비율 몇 대 몇 함께 했습니다.